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18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2018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여는 말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운이 있는 짧은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레이하운드에 대한 우화인데요. 그레이하운드는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입니다. 예전에는 사슴이나 토끼 등을 사냥하는 데 주로 이용되었지만 요즘에는 경주견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경주를 하지 않는 늙은 그레이하운드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경주에 참가하지 않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뛸 수 있어요. 그러면 경주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래? 아니에요. 제 덕분에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는걸요. 그렇다면 어디 다쳤니? 아니요. 그럼 대체 경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니? 그레이하운드가 말했습니다. 토끼를 쫓아 트랙을 헤아릴 수 없이 달렸는데 지난 가을 제가 쫓던 것이 진짜 토끼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수년 동안 대회에서 달릴 때마다 우승하는 덕분에 최고의 경주견이라는 찬사도 듣고 주위의 부러움도 많이 받았지요. 하지만 그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달리기를 멈춘 그레이하운드. 우리 모두 곰곰이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수업 내용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윷놀이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은 윷놀이에서 뭐가 나올 확률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 윷놀이는 윷가락 4개를 던지며 노는 놀이인데 윷가락이 젖혀져 평평한 면이 1개가 나오면 도, 2개가 나오면 개, 3개가 나오면 걸이 됩니다. 모두 젖혀지면 윷, 모두 엎어지면 모가 되죠. 원기둥 모양을 반으로 갈라놓은 윷가락의 평평한 면과 둥근 면의 넓이를 비교해보면 둥근 면이 평평한 면보다 넓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와 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자주 나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래요? 이쪽을 보세요. 윷가락이 젖혀져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0.6이고 엎어져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은 0.4입니다. 그러면 모와 도가 나올 확률은 다르겠네요. 그래요. 확률을 계산하려면 먼저 경우의 수를 알아야 해요.
도가 나올 경우의 수는 4이고 개가 나올 경우의 수는 6입니다. 걸이 나올 경우의 수는 4이고 윷과 모가 나올 경우의 수는 각각 1입니다. 그럼 도가 나올 확률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도는 평평한 면 1개와 둥근 면 3개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도가 나올 확률은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 0.6에 둥근 면이 나올 확률 0.4를 3번 곱하면 됩니다. 거기에 경우의 수 4를 곱하면 도가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을 한번 써볼까요? 괄호 열고 0.6 곱하기 0.4 곱하기 0.4 곱하기 0.4 괄호 닫고 곱하기 4입니다. 그럼 뭐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식을 써볼까요? (3번) 이번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양 강좌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스톨모는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의 반대 개념으로 사람들은 이를 카피레프트라 부릅니다. 카피레프트 운동에는 지적 창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생각은 그대로 수용되어도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불멸의 희곡을 남긴 셰익스피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한 빌 게이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는 창작품이나 발명품을 아무 대가 없이 복제하고 심지어 내 것처럼 가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단 복제는 남의 귀한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법률이 특허법이고 저작권법이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입니다. 기술 복제 시대에는 지적재산권이 위협받기 십상입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남의 저작물이나 프로그램 등을 손쉽게 베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물, 자동차, 전자제품, 의약품 등 인류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한 지적 창작물에는 계량화하기 힘든 경제적 비용과 노동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개발한 지적 창작물을 무료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세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문명사회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방송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화 해운대와 2012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데요. 사람들이 재난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최근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대학 이 교수님을 모시고 지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지진은 왜 일어나죠? 학자들은 지진 발생 원인을 보통 판구조론과 탄성 반발론으로 설명합니다. 지구의 암석권은 몇 조각으로 쪼개어진 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두 판이 서로 스치는 곳에서는 마찰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고 두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압축력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형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암석을 깨는 데 쓰이고 축적된 에너지의 10% 정도만 지표면으로 방출되어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 1월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IT 지진을 생각해보면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지구의 판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죠?
지구 표면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석권과 멘틀 암석이 녹아 물러져 있는 연약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약권에서는 멘틀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에 의한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연약권 위를 100km 정도의 두께를 갖는 판들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원리군요. 그럼 지구 표면이 이처럼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온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진을 인재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뽑아내는 마지막 과정에 시추공 속으로 많은 물을 주입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 암석층이 깨져 물이 집안에 스며들고 그 물이 지각 단층 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암석에 스며든 물이 지각 단층 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국 스촨성 지진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죠. 스촨성 인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은 저수량이 엄청난데 여기서 발생한 높은 수압이 암석층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집안에 스며든 물이 마그마에 도달하여 끓게 되고 이때 발생한 증기의 압력이 세어져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력밥솥으로 밥 짓는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